카드 명세서가 나왔을 때 편. 먼저 여자의 카드 명세서가 나왔을 때예요. 여자가 기분 좋게 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때 우편함에 무시무시한 보스를 뿜어내는 우편물을 발견해요. 저건 바로 매달 이때쯤이면 날아오는 카드 명세표가 분명해요. 여자는 카드 명세서를 비밀 문서라도 되는 듯 가슴에 품어요. 방으로 들어온 여자는 먼저 방문을 꼭 잠궈요. 엄마, 아빠가 여자의 카드값을 본다면 등짝 불바다를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카드 명세서 봉투를 열기 전 두근두근 콩닥콩닥 가슴이 뛰어요. 이번 달 크게 질러버린 가방이 있기 때문이에요. 봉투를 뜯은 여자가 용기를 내어 총액을 확인하기로 해요. 그런데 이런 우라질레이션. 총액이 100만 원을 훌쩍 넘는 112만 2,960원이에요. 많이 썼다고 생각은 했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여자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을 몇 번 세어대며 제발 플리즈 11만 2,296원을 112만 2,960원이라고 본 것이길 빌고 또 빌어요. 여자가 숫자를 잘못 읽은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상세 목록들을 꼼꼼히 따져보기 시작해요. 무언가 잘못 나온 것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걸어봐요. 3장에 걸친 명세서에는 커피 2,500원, 편의점 1,200원, 택시 3,400원, 만 원이 넘지 않는 잔돈들이 수두룩해요. 이때 올레. 처음 들어보는 듣보잡, 마녀의 발톱이라는 곳에서 4만 5천 원이 긁혀 있어요. 여자는 발톱 손질은커녕 손톱을 깎은 기억도 없어요. 여자는 그럼 그렇지 뭔가 잘못된 건 줄 알았어 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여자는 잘못된 카드값 정정을 위해 당장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마녀의 발톱은 네일 케어샵이 아니라 옷집이래요. 명세서에 찍힌 날짜를 보니 그날 홍대에 나갔다가 4만 5천 원짜리 블라우스를 질렀던 기억이 나요. 여자가 찍소리도 못하고 전화를 끊어요. 왜 옷집 이름을 마녀의 발톱이라 지었는지 원망스러워요. 여자의 카드 명세서에는 이상한 이름이 마녀의 발톱뿐이 아니에요. 날개 없는 다람쥐가 하늘을 날다, 비가 와 하루는 동쪽에서 하루는 북쪽에서 등등 유상한 이름들이 많아요. 확인해보면 카페가 아닌 옷집 이름이에요. 이번엔 할부금 목록들이 보여요. 12개월 무이자에 혹해서 질러버린 코트의 할부가 아직도 빠져나가고 있어요. 살 때는 좋았지만 더운 요즘엔 필요도 없고 많이 입어 질릴 대로 질려버렸어요. 12개월 할부가 아니라 120년 할부인 것 같아요. 이번 달 3개월 할부로 긁었던 가방값도 보여요. 가방을 살 때는 저 가방만 있으면 새끼를 쫄쫄 굶어도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 가방은 이제 애물단지일 뿐이에요. 여자는 지금 환불을 하는 건 많이 늦은 걸까 생각해요. 아무리 그렇다 한들 5만 원이 넘는 큰 돈은 가방과 코트뿐이에요. 여자는 총액 계산이 잘못 나온 것임을 빌고 또 빌며 3장이 넘는 카드 명세표의 목록 하나하나를 더해보아요. 몇 번이고 세고 또 세어보아도 총액은 10원도 틀려지지 않아요. 모든 목록이 자신이 쓴 것이 확실해지고 총액마저 확실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여자는 완전히 패닉에 빠져요. 이 카드값을 갚으면 월급이 10만 원밖에 안 남고 적금은 이번 달도 못 넣는 거니까요. 한참을 자책한 여자는 자신이 이렇게 자책해봤자 카드값이 줄어들고 재정난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여자는 지금부터라도 절약 모드로 돌입하기로 하며 자린고비 되기 대작전 계획을 세워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 여자의 잘못된 소비를 파악해야 해요. 여자는 지난달 쓰지 않아도 되었을 목록들을 체크해봐요.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한 매일 마신 커피값과 10분만 일찍 일어나서도 안 탈 수 있었던 택시비가 엄청 많아요. 체크해보니 20만 원이 넘어요. 소액 결제가 아니라 거액 결제였어요. 여자는 앞으로 커피도 안 마시고 옷도 안 사 입고 회사까지 걸어 다니고 밥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리라 굳게 마음먹어요. 하지만 이 왼수바가지 카드가 있다면 내 굳은 의지가 약해질 것만 같고 자린고비 대작전은 말짱꽝 도루묵이 될 것 같아요. 여자는 마음을 먹고 카드를 잘라버리기로 해요. 하지만 막상 카드에 가위를 가져다 대면 여자는 마음이 약해져요. 이 카드는 버스카드 겸용인데다가 여러 가지 할인도 많고 적립도 되는 신통방통한 카드였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카드를 자르는 대신 가계부를 쓰리라 마음먹어요. 한 번만 더 자신을 믿어주기로 하며 인터넷을 열어 예쁜 가계부를 사기 위해 홈쇼핑 무아지경에 빠져들어요. 다음은 남자의 카드 명세서가 나왔을 때예요. 퇴근하던 남자가 우편함에 꽂힌 카드 명세서를 발견해요. 남자는 그 자리에서 카드 명세서를 쿨하게 뜯어요. 오 마이 갓, 120만 원이 나왔어요. 얼마 쓰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왔나 싶어 사용 목록을 살펴보는데 새로 나온 게임기를 산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술값이에요. 닭발집에서 10만 원, 족발집에서 14만 원. 닭이랑 돼지의 몸도 아니고 발을 24만 원어치나 먹다니 어이가 없어요. 분명히 술 먹고 내가 쏜다 하며 쐈을 게 뻔해요. 암튼 쥐뿔도 없으면서 술만 먹었다면 왜 그렇게 술값을 못 내 안달인지 후회가 쓰나미처럼 밀려와요. 그런데 그때 나이트에서 55만 원이 결제된 게 보여요. 헐, 이건 친구놈들이 나중에 n분의 1로 뿜빠이 해줄 테니 일단 네가 쏘라고 해서 쐈던 게 분명해요. 역시나 그 이후 친구들도 잊고 남자도 잊은 채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지만 이제 와서 친구들에게 돈 내나 이놈 시키더라 하며 닥달을 하기엔 왠지 모양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까짓거 그냥 쿨하게 한 번 쏜 걸로 하기로 해요. 이후 자질구레한 몇 가지 목록이 눈에 들어오지만 일일이 확인하기가 귀찮아요. 아무렴 카드값이 카드를 썼으니까 나왔지 안 썼는데 나왔을까 싶어요. 남자는 다음 달엔 좀 더 아껴 써야겠다 생각하고 카드 명세서를 가방에 쑤셔 넣어요. 아껴 써야겠다.